95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저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이 포뮬러 1이라는 게 재밌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성장이 필요가 없는. 성장이 필요가 없다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F1 레이싱 엔지니어를 하신 김남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로보로드라고 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최근에 설립하셨는데, 네. 대표님이 우리나라 F1 엔지니어 1호시라면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제가 2009년도 12월에 사인을 하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주로 그러면 영국 어느 쪽에? 계속 저희 회사는 영국에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르노 F1 팀, 로터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알파인, 알핀. 예. 아, 죄송합니다. 무식이 티났네 벌써. 아, 이거 10초 만에 무식이 티났네. 이번에 대표님이 F1 책을 쓰셨는데, 휴먼 리미트.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개정 증보.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영화 나오는 거 알고 이렇게 책을? 아니요, 몰랐어요. 다시 좀 아니에요? 예,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운이 예, 갑자기 빵 형님이 브래드 피트 형님이 막 차를 몰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 영화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F1이 글로벌로 가는 위상 대비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높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다시 흥미를 막 갖기 시작한. 예, 저한테 그 DM을 보내주시는 고등학생들이 한 평소보다 한 10배는 는 것 같아요. 해서 저처럼 알핀을 알파인이라고 읽었던 사람들 한테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출판사에서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댓글 이렇게 잘 써주시는 분, 댓글 예쁘게 써주시는 분 저희가 3분을 선정을 해서 이 두꺼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레이싱 F1. 김남호 대표님 직접 지으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봤습니다. 하도 두꺼워가지고. 좀 첨언하자면 이 책은 전공서적과 입문서의 중간 정도로 제일 생각하고 썼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과 좀 과학 쪽 공부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봐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이과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특히 막 남학생들. 예, 맞습니다. 남학생들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F1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F1이 진짜 그야말로 돈잔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 어떠시길래? 저도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니까 그 돈에 대한 사실은 그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뭐 포뮬러 1이 얼만큼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뭐 엔지니어고 저의 뭐 지능과 지식과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 어떤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사업의 규모, 인더스트리의 규모라든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도 대표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연봉들도 장난이 아니죠. 연봉은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드라이버들. 2024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위를 이렇게 톱 10 정도로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단위가 이제 밀리언, 100만. 포브스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75 밀리언 달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95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1000억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저 친구가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네덜란드 드라이버입니다. 잠깐만, 7,500만 달러요? 7,500만 달러죠. 저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하고 계약한 금액만 따진 거고요. 개인적인 스폰서십으로 받는 돈은 별도입니다. 해밀턴이 2위예요? 예, 해밀턴이 2위로 밀렸습니다. 와, 저는 해밀턴이 제일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제일 위에 있는 막스라는 저 드라이버가 지금 가장 아직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해밀턴을 따라잡고 있는 베스타펜.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이제 지는 해 같은. 벌써요? 아직은 뭐 일단 좀 그렇습니다. 이거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사실은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또 F1 팬들 또 몰려오면은 몰려오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요. 커뮤니티에 싸움이 나고 괜히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대중의 평가를 제외하고 일단 어떤 미디어의 평가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드라이버들이야 진짜 뭐 전 세계 몇 명 없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MLB에서도 탑 클래스들 뭐 고연봉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독이나 엔지니어 분들의 연봉 수준은 어때요? 감독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받는 수준입니다. 보통 많이 받는 분들은 한 300억
연봉이? 예, 그 정도 수준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팀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확한 금액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근거는 사실 제일 최근에 그 에이드리안 뉴이라는 네. F1에서 가장 현재 유명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좋은 차를 만들어 왔던 그 제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계세요. 예. 이제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테크니컬 다이렉터를 계속해서 여러 자동차들을 이제 예. 성공시켰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레드불이라는 팀에서 아스톤 마틴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계약 금액이 드러난 거로 한 400억 정도로 됐거든요. 계약금만. 그래서 그분 연봉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만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와. 그분 때문에 F1 엔지니어의 평균 값은 올라갔죠. 아니 근데 김남호 박사님도 네. 올해 1월, 25년 1월까지 알핀 네, 맞습니다. F1 팀에서 엔지니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충 그럼 400억? 아니 400까지 아니더라도 몸값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엔지니어의 몸값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면 이 정도 경력이면 또는 이 정도 부문이면 어느 정도 받는데 이거 거의 뭐 공식처럼 돼 있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엔 현대자동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F1 팀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보통 생각하시는 게 뭐 이런 그 톱 드라이버들, 예. 그다음에 톱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받는 금액들, 그다음에 이런 F1이라는 비즈니스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액 연봉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팀도 몇 개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 유로피아 모터스포츠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받는 그 연봉 수준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현대자동차 수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벌을지 모르겠으나 네네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가 모르겠는데 그 전 세계 F1 드라이버는 한 팀당 2명씩. 네. 해서 해봐야 뭐 한 20몇 명. 20명. 전 세계.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한 26년에 한 팀이 더 F1에 생기나요?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캐딜락이 들어옵니다. 왠지 캐딜락이랑 F1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 한 팀에 더 들어오면 이제 22명 되는 거예요. 그 팀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팀별로 지금 현재 10개 팀 있는 네.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10개 팀, 그러니까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그다음에 맥클라렌, 아스톤 마틴, 알핀, 윌리엄스, 이제 RB라고 해서 이제 레드불의 세컨드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킥사우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우디로 참가하는 팀이고요. 이제 하스 이렇게 10개 팀인데요. 예.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밸류에이션은 보지 마시고요. 저거는 그냥 회사의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니까 필요가 없고 이제 23년 이 레비뉴라고 보는 네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컬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죠? 23 레비뉴. 요거요? 예, 그게 이제 23년도에 예. 그 팀들이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번 팀이 페라리가 수입이요, 저게? 619 밀리언이니까 6억 달러가 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 6억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이제 못 본 팀이 이제 184 밀리언이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 한 3,400억? 3천억 좀 안 되는. 예, 그 정도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페라리는 거의 1조 원 번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보통 예. 보시면 페라리, 메르세데스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는 포뮬러 1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포뮬러 1 팀과 양산차 팀하고 좀 모호하고요.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이 어디냐면 저 윌리엄스입니다. 7번. 예. 윌리엄스가 순수하게 네. 포뮬러 1만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관계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포뮬러 1에서 나오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포뮬러 1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수입, 지출 이런 걸 보려면 사실 윌리엄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제일 병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이런 거 빼고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맞습니다. F1 팀, 그러니까 스포츠 팀 운영으로 얼마나 버는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거의 1억 6천만 달러. 예,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도 제가 한 한번 3천억. 재무제표를 하나 뽑아왔어요. 오,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요거는 무슨 표예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 윌리엄스 F1의 재무제표인데요. 2019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디스컨티뉴잉 오퍼레이션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예전의 사업인데 아직도 돈이 레비뉴가 나오고 있어요. 수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시고 예. 이제 첫 번째 칼럼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도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옛날 예. 건데 뭐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레비뉴 이제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한 이제
96 밀리언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렵다. 한 2천억 가량 되는 거죠. 2천억 원. 그러니까 수입이 한 2천억 원 정도 2019년에 발생을 했고요. 네네네. 판매비가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죠. 운영비. 그러니까 차 개발하고 인건비 내고 뭐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한 1,000억 원대 초반? 예, 1,000억 원, 한 1,500, 한 3, 400억 되려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 손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한 손해를 본 거죠. 적자예요? 그렇죠. 적자입니다. 아이고 저기 뭐야? 3,000억 원 가까이 벌어도 예.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계속 적자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포뮬러 1이라는 게 사실은 재밌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성장이 필요가 없는 예? 분야죠. 성장이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10개 팀이 경쟁을 하는 체계고요. 네네네. 10개에서 1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매출이 많이 느는 거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근데 1등 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들고 그 예. 고인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순위 변동도 어렵고. 예. 그런데 이제 하위권 팀은 또 만년 하위 막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여기 보시면 1등하고 2등을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의 이 손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흑자 적자 똔똔. 네, 흑자, 적자. 요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그냥 보유금으로 그냥 놔뒀다가 적자를 메꾸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돈을 버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투자해서 1등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벌면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레비뉴가 늘고 인더스트리가 커져도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왜 미국 메이저리그도 예전에 머니볼 생각해보면 거기도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왔네. 네. 빵형. 그 보면은 하위권 팀은 어떻게 해서든 지출 적게 해갖고 알차게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선수 키워서 뭐 트레이드하고 막 큰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F1은 그냥 비슷한 거예요. 막 지출도. 이제 자차 개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네, 그래서 톱팀을 따라잡으려면 톱팀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경쟁이 되지 않다 보니까 7, 8, 9등도 1, 2, 3등처럼.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별로 안 남는 스포츠구나. 예, 그래서 돈을 남기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비뉴가 만들어지는 구조상 스폰서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폰서십을 받는 것들이 보면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있는 거고요. 메르세데스도 사실은 메인 스폰서가 메르세데스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에스턴 마틴도 마찬가지고요. 뭐 맥클라렌도 뭐 양산차가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메인 스폰서들이 주된 그러니까 수입원이고 그 수입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차를 만들어서 빨리 달려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무슨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스폰서십은 이제 자기네들이 팀 운영하고 유지할 만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에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받고 스폰서십을 받고 돈을 버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 캡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만든 거죠. 얼마 이상의 팀 예산을 쓰지 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아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속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팀들은 사실 코스트 캡에 이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딱 보시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표에서 분명히 딱 드러나는 팀들이 무제한으로 있습니다. 막 예, 반대를 할 때 분명히 무제한으로 쓰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머지 팀들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꼴랑 해봐야 10개 팀인데 그 안에서 양극화되고 초양극화되면 예,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또 재미도 있다를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스폰서, 네. 물론 뭐 페라리, 벤츠 뭐 이런 데들 메인 스폰서가 있습니다만 엄청 많이 붙잖아요. 뭐 차, 그 옷에도 그렇고 차에도 뭐 범퍼 이 윙부터 헬멧 뭐지 이거 가드 안전 가드 네네. 거기 하나하나 다 붙더라고요. 예, 거기 다 이제 돈이죠. 그게 다 돈이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붙는 게 돈이 얼마나 할까? 그게 제가 한번 예, 제 찾아보셨어요? 폴더를 막 뒤져봤더니 네, 있어요? 2012년도에 제 너무 예전에, 오래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 회사에 관둔 지 얼마 안 됐고 네. 너무 최신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보안 유지에 대한 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건 역사니까 이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 표는 이 팀이 파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 팀이 실제로 파는 금액은 절대 극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 기관에 의해서 니네가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거야 해서 이제 광고 효과. 광고 효과를 광고 이제 효과.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근데 저기 2012년 버전이에요. 2012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상대적인 비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기준. 요게 이제 얼마나 비싼지를 대충 보여주는 그 비교표니까요. 그래서 저게 사이드 팟
이게 뭐예요? 사이드팟. 사이드팟 옆구리?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데 맞습니다. 옆구리인데 차 옆구리. 차의 그러니까 포뮬러 1 레이스카를 보시면 옆구리가 불룩합니다. 예,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엔진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유압 장치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가 이렇게 불룩하거든요. 거기다 그 붙이면. 앞쪽에 이제 붙는 일종의 가이드 플라스틱입니다. 거기에 광고를 붙이면 네. 3천 거의 한 300만 달러의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13년 전 기준으로. 예. 근데 5,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드라이버 스토머크면 어디 운전사 위장이? 아닙니다. 드라이버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를 할 때 그 배에 딱 보이는 아, 배에 그걸 스토머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찍혀 있는 스티커. 잠깐만. 보통 여기 가슴 쪽이 비싼 거 예, 아니었어요? 이쪽 이렇게. 아, 여기를 전체적으로 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 체스트는 좀 작은 거, 그다음에 스토머크가 좀 큰 거. 이렇게. 배. 예. 그게 더 비싸요? 그래서 저게 지금 노출 빈도에 따라 거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드라이버들은 계속 노출이 되고 인터뷰 같은데 항상 많이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나 배분 앞면이 노출이 되니까 비싼 거고요. 가장 비싼 건 지금 샤시 그러네. 톱이라고 돼 있잖아요. 샤시 탑. 예,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앉아 있는 이렇게 그 차 몸통이 있습니다. 예, 몸통에 그 그 앞에 길다랗게 이렇게 코처럼 생긴 그 부분이 네네네네. 길거든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노즈까지 가는 그 거리, 거기가 굉장히 넓어서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마크를 큼지막하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로 따지면 거의 보닛 보닛, 같은 맞습니다. 그 부위. 예. 거기에 제일 거기가 크게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타이틀 스폰서라든가 메인. 그해 메인 스폰서가 거기에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계에 잡힐 때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딱 광고 효과가 되니까 예. 뭐 거의 눈 둘 데 없이 정신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유일하게 붙일 수 없는 곳이 타이어거든요. 예, 타이어는 달아버리니까. 이제 근데 그 타이어는 지금 그 피렐리라는 공급 업체가 독점 공급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그러니까 독점 계속. 광고죠. 근데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예. 그럼 저게 팀별로 알아서 광고 유치하듯이 받는 거예요? 팀별로 아니면 받습니다. PR하는 F1 협회가 받아요? 아닙니다. 팀별로? 이거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불 팀은 똑같은 이제 샤시 탑인데 얼마고 네. 저기 한 8등 9등 하는 팀은 또 다르고 차이 많이 나겠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재무제표에 그 레비뉴에 잡혀 있는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프라이즈 머니, 그러니까 우승 상금, 그러니까 그 챔피언십의 결과에 따른 상금.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보여드린 이 스폰서십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뭐 한 2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브랜딩에서 나온. 또 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왜 운동 선수들이 팀 스폰 받는 거랑 별개로 네. 본인 스폰 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드라이버들도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드라이버를 보면 그 모자에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그 선캡을 보시면 또 드라이버마다 좀 다릅니다. 보면 어떤 드라이버는 그냥 팀명이 써 있는 드라이버가 있고 어떤 드라이버들은 보면 이게 색깔은 같은데 다른 회사의 명칭들이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드라이버를 따라가는 브랜드들입니다. 그건 이제 규정상으로도 가능한 상관없습니다. 거고 개인이 받아오는 거니까. 네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막스 베르스타펜은 네덜란드 더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포뮬러 1과 뭐 이미지가 맞는 기업 생각하시면 하이네켄. 하이네켄 메인 스폰서, 개인 스폰서인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뭐 페르난도 알론소 이런 분들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서 자기 브랜드를 항상 달고 나오고. 뭐 해밀턴도 그로 자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해밀턴은 아마 다른 그런 스폰서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산탄데르라는 뭐 스페인 회사, 은행이 막 계속 스폰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그런 뭐 어떤 스폰서들은 계속 그 드라이버에 이렇게 따라붙는. 포뮬러 1에서 죽은 사람들 질문이 있길래. 그걸 제가 실어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망자 수가 확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 예전에는 저 왼쪽에 그럼 1년이에요, 저게? 저게 지금 10년 간격으로 10년 단위로 15명씩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80년대 돼서 급감하죠. 그래서 4명 사망자로 확 줄었는데 사망률이 훅 떨어진 거예요? 요때가 지금 요게 등장했어요. 저게 뭐예요? 이게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탄소 섬유로 처음으로 이 안전셀을 만든. 예전에는 저게 그러면은 쇳덩어리였다가. 예전에는 쇠나 가벼운 재질의 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가 반파 이상이면 죽었던 것들이. 너무 차가 단단하니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부서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카본 파이버가 등장하면서 드라이버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지기 시작. 콕핏이라고 하네. 네, 맞습니다. 저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 저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모노콕이 등장을 했고요. 네네네. 이때부터 사망자 크래시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이 샤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서질 때는 부서져야 되는. 저기는 부서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아야 될 때는 부서지지 말아야 되고 절대 부서지면 충격을 안 또 흡수할 때는 흡수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부서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안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 부서지지 말아야 되는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네. 급감을 했고요.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2000년대는 0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때 2000년대 이제 더 이상 포뮬러 1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2명을 표시가 됐는데요. 이게 한 명은 실제로 레이스 때 사고가 나서 후에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테스트를 하다가 사망하셨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때 사망했던 게 두 분 다 두부 손상으로,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다쳐서. 헬멧을 쓰고 예, 있었지만.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외부의 어떤 구조물이 머리를 향해서 그냥 날아올 때. 또는 차가 부딪혔는데 머리를 강타해버리는. 이렇게 강타해서 부딪혔을 때 그때는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일로라는 이 구조물이 생긴 겁니다. 그 그래서 오른쪽 차 보면 저 T자 형태로 되어 맞습니다. 있는. 여기 이제 오른쪽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헤일로라는 장치고요. 그냥 뭐 특별한 뭐 특수한 장치는 아니고 그냥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그냥 구조물입니다. 저게 헤일로구나. 네. 그래서 근데 요게 버스 2층 버스 하나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예,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렇게 해서 올라타더라도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드라이버는 이 헤일로가 없었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T자여서 아마 시선을 좀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처음에 이제 그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부 손상 문제는 항상 있었던 문제고요. 2008년에도 머리에 앞차에 그 부품이 날아와서 드라이버가 머리를 맞고 이제 머리가 골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인데 이 헤일로가 2018년에 공식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예쁘지 않다? 저게 왜 안전하냐?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살렸네. 이것 때문에 많은 드라이버들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왜 우리가 오픈카라고 하는 이제 컨버터블 보더라도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요 시트 위로 안전바가 이렇게 있어서 뒤집혔을 때도 전복됐을 때도 예. 살려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그리고 이제 2023년도죠. 2023년도에 이제 23년이 얼마 안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완파되고 폭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뒷부분이 날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렸네요. 차가? 앞차에 붙어 있는 엔진하고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차가 엉겨 붙어서. 예. 아니 이제 한 대입니다. 이 차가 부서진 거고요. 예. 이게 원래 완전한 차였는데 벽에 부딪히고 반토막이 나서 뒷차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앞차가 뚫고 넘어가서 차의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이 엔진과 함께 타고 있는 겁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가 여기서 차 안에서 36초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불타는 상황에서? 불타는 상황에서 36초 살아 나와. 저거 누가 꺼내준 거야? 스스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 스스로 보통은 이제 괜찮으면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저 정도의 큰 상황이면 스스로 못 나오는 경우가 정신이 잃을 수도 대부분이거든요. 있고. 예. 그런데 이 불 때문에 사실은 안전 요원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죽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 이 수트가 이제 방위험 소재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전 장치들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추가된 겁니다. 목보호대, 이런 뭐 카본 파이버 콕핏, 그다음에 저런 방염 소재의 옷들, 뭐 안전 벨트들도 이제 6점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안전 장치들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구조도 드라이버에게 훨씬 더 안전하게 계속 바꾼 겁니다. 그냥 빨리만 달리고 굉음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까지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도입을 잘 안 하는. 그래서 그 규정도 부품 규정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 드라이버 분들이 연봉 많이 받는 목숨 걸고 달리는 거라. 드라이버들 2시간 동안에 저속도로 달리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사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 한 번 앉으면 네. 2시간 정도는 지나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2시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1시간 50분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대략 한 2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한 번 레이싱이 시작되면은 1시간 50분 동안을 해요? 계속 있어야 돼요. 305km에서 10km를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쉼 없이. 야, 그래서 체력도 그렇고. 예. 오늘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라고 그래도 이게 재밌는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극한에. 근데 또 그 스피드를 또 사랑하고 즐기기는 너무 좋은 스포츠니까 많이 즐기고.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가 이제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F1에도 들어온 팀 나간 팀도 되게 많잖아요. 네. 또 그 F1 더 무비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서 출신인데 거부가 돼가지고 본인 돈으로 네. 팀을 만들고 네. 뭐 나중에 뭐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도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포뮬러 1 팀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다른 모든 팀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팀을 인수하는 인수.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인수자가 보통의 경우에는 부호가 맞는데 보통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회사 펀드를 만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음. 본인이 돈을 대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이게 캐피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수하거나 인수하거나 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스폰서십을 갖거나 자동차와 소유 지분이 같이 얽혀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경우 1인 지배가 가능한 그런 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회사는 뭐 에스턴 마틴은 지금 에스턴 마틴을 그러니까 자동차 스포츠카 회사죠. 예. 그 회사를 인수한 인수자가 포뮬러 1까지 아. 같이 인수를 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배 구조들을 보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따로 사모펀드 지분도 좀 같이 섞여 네.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로렌스 스트롤이라는 비즈니스맨인데요. 아들이 포뮬러 1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빠 찬스에 그래서 지금 그 아스톤 마틴 세컨드 드라이버가 란스 스트롤이라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팀 하나 거의 뭐 샀다. 그런 심이죠. 그리고 운전하고 싶니? 아빠 F1 팀 하나 사줄게. 예. 아빠만 믿어. 아유, 부럽네. 그리고 지금 메르세데스 팀은 그 토트 울프라는 네. 분이 지금 회사의 그 팀 프린시플인데 그분이 아마 33% 정도. 그분이 예전에는 윌리엄스 팀의 이제 대주주였었죠. 근데 그 돈을 빼서 메르세데스를 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재밌네요. 예. 그리고 지금 모던 F1을 만드는 이제 버니 에클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 포뮬러 1의 어떤 소유 지분을 다 팔고 예.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포뮬러 1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개인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포뮬러 1 팀을 만들고 예. 운영하다가 이제 포뮬러 1의 그 지주 회사를 다 자식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김남호 박사님도 혹시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런 꿈은 꾸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꿈을 꾸고 로보로드. 있습니다. 예. 로보로드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F1 팀을 만드시려는 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